지금 프랑스 최고의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향후에 유엔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유럽의 분단 국가인 독일로 가서 국제관계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고 해서 공부를 아예 포기할까 생각 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왜 이 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한국에 어떤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이 학생이 무엇 때문에 한국행을 망설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도라예요. 저는 파리의 유명한 소르본 대학교에서 3학년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었어요.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우리나라의 예술, 역사, 언어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때 한국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프랑스 문화를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한국의 예술, 문학, 역사는 우리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일본, 중국보다 못하고 아시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시작하기 전 저는 스페인에서 온 친구 다니엘과 자주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문화에 대해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니엘은 스페인의 깊은 역사와 풍부한 전통이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다니엘은 한국의 팝 음악과 드라마는 그냥 유행일 뿐 곧 잊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때 다니엘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은 프랑스 문화의 위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원래는 독일에서 공부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어요. 독일 대신 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했어요. 프랑스 배경에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문화에 자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약간 긴장도 되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베끼기만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도 느꼈어요. 파리를 떠난 날은 에너지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짐을 싸면서 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서울의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 궁궐들의 사진들이 기억났어요. 분주한 시장과 독특한 맛의 맛있는 음식들도 상상했어요.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머릿속에 그렸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 여행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제 눈으로 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또한 새로운 반 친구들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국제 학생들이 함께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한국어 역사, 문화를 배우러 온 거였어요. 현지인의 시각으로 자기 나라를 알려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분주한 거리를 탐험하며 늘 신비롭게만 느껴졌던 한국어를 배우는 상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비록 처음 한국에 대한 생각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옛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었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현대적인 소리와 전통 음악이 어우러진 배경 속에서 걷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가 오해했던 나라의 숨은 이야기를 발견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이제 곧 문화와 세상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배우고 질문하고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모험이 제 기존의 생각에 도전할 것임을 알았고 다르게 보려고 마음을 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그 장은 성장과 이해, 뜻밖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맑고 화창한 아침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반짝이는 바닥과 큰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모두가 분주하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머릿속에 그려왔던 유럽과 비슷한 모습의 한국과는 달리 주위를 둘러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 멋있고 웅장한 초현대식 공항이었어요. 가본 공항 중에 최고였어요. 오랜 시간 기다린 후 저는 천천히 터미널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시원한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으면서 깨끗하고 매끄러운 포장이 길게 펼쳐진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한국이 제가 상상한 것처럼 단조로울지 아니면 제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출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프로그램 친구인 다니엘을 보았어요. 다니엘은 스페인 출신으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니엘은 한국은 스페인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저도 다니엘의 의견에 동의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우리 둘 다 한국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직접 보고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그때 따뜻한 목소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한 명의 한국 학생이 보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한지우였어요. 지우는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계시지만 자신의 한국 유산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진심 어린 친절로 저희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녀의 미소는 진실되어 보여서 저를 조금 안심시켜 주었어요. 지우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한지우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다른 문화를 따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역사와 현대적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전통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경청하며 아마 제 이전의 좁은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자신의 강한 의견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함께 공항을 나와서 택시에 탔고 그 택시는 호텔로 저희를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 높이 솟은 반짝이는 현대 건물들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다채로운 지붕과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옛 궁궐들도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놀랍도록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거리도 매우 깨끗했고 인도 옆에 줄지어 선 나무들은 건강하고 푸르게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여서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린이들이 뛰노는 작은 공원,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 조용한 거리, 그리고 멀리서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전통시장까지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감동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다니엘도 이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보이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다니엘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그의 확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한지우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궁궐이 왜 중요한지, 어떤 건물이 왜 특별한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 있던 예전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 뜻밖의 도착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해와 변화의 여정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았고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 생각에 설렜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진실을 직접 보고 싶었고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며칠 동안 저는 다니엘 선생님과 한지우 선생님과 함께 분주한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놀라움들을 하나하나 경험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고 마치 거대한 컬러풀한 책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예전에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진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볼 준비가 되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옛 궁궐 중 한 곳이었어요. 큰 옛 건물에 다가갈 때 공기 속의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궁궐의 높은 벽에는 아름다운 무늬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한지우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옛 왕과 왕비들이 살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용감한 전사들과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한국을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상상했어요. 수백 년 전 그곳이 어땠을지 궁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 그 자체로 풍부한 역사를 가진 나라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궁궐을 다녀온 후 저희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색과 소리로 터져나오는 곳이었어요. 거리 양쪽에 줄지어 성갑한 데마다 각기 다른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반짝이고 신선해 보이는 과일들, 밝은 무늬의 옷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수공예 작은 장식품들이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흥겨운 대화와 웃음소리로 분주하게 시장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한적한 데에서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맛보았어요. 밥 위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특별한 빨간 소스가 어우러진 한 그릇의 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맵거나 단조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비빔밥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동시에 느껴져 입맛을 돋우었어요. 스페인 음식이 최고라고 늘 주장하던 다니엘 선생님도 떡볶이를 한 입 먹으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전통과 창의성이 어우러진 축제와 같았어요. 한 입 한 입이 열심히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오후 저희는 서울의 현대적인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도시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 대신 높고 반짝이는 현대 건물들이 서 있었고 세련된 기차들이 선로 위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거리는 매우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자전거를 타며 심지어 작은 가게에서 셀프 계산대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현대 생활의 빠른 에너지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마치 미래가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도시 한복판에는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 찬 공원이 있었어요. 분수대 근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큰 나무 아래 모여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분주한 거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을 누리면서 한국이 단순히 옛것과 새것이 뒤섞인 곳이 아니라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지우 선생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한국을 다른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유의 창의적 영혼을 가진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를 비교하며 생각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예술, 음식,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옛 궁궐이 현대 건물 옆에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한국이 과거를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다니엘 선생님과 한지우 선생님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경이로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배울 것도 볼 것도 아직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순간이 모험이었고 한지우 선생님과 다니엘 선생님과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창의적인 땅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제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서울을 계속 탐험하면서 저는 제게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고 그 친구들 각각이 한국에 대해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아늑한 카페 근처의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또 다른 한국 학생 그룹을 만났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즐거움은 전염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지만 공항에서 한지우 선생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얼마 후 저는 민서라는 밝고 똑똑한 여학생을 소개받았어요. 민서 선생님은 자신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지역 축제의 전통춤 그리고 아직 제가 맛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민서 선생님의 눈빛에는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부심이 반짝였어요. 마치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풍부한 과거와 희망찬 미래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았어요. 민서 선생님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스터디 그룹 모임에서 저는 서진이라는 학생도 만났어요. 서진 선생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매우 해박하셨어요. 서진 선생님께서는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서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한글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꿈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이 정성스럽고 열정적으로 자기 전통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두를 위한 언어로 설계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스터디를 할 때마다 방 안은 웃음과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어요. 다니엘 선생님과 저는 우리 각자의 문화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로 만난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질문했어요. 우리의 배경은 다르지만 꿈과 감정은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연결감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오후 긴 수업과 도시 탐험을 마친 후 저희 모두는 한적한 공원에 갔어요. 저는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부드러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서진 선생님과 민서 선생님은 작은 공으로 가볍게 캐치볼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은 따스한 햇살과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평화로운 풍경을 즐기며 며칠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했어요. 예전에 좁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이제는 모든 미소와 이야기, 웃음이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해주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이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하는 곳이 아니라 고유의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로 살아 움직이는 곳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만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 한 조각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겪은 고난과 승리의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제게도 큰 의미가 있었고, 덕분에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다니엘 선생님도 이제는 점점 더 경청하고 말씀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다니엘 선생님께서 한국의 영웅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때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라져 있던 우리 그룹이 점점 하나로 모여드는 것이 놀라웠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도 하고 나란히 공부도 하며 서로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사고방식도 넓어졌어요. 이런 순간들을 통해 저는 우정이 얼마나 큰 스승이 되는지 배웠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수록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방문해야 할 곳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고 열정과 지혜로 가득한 땅으로 보게 되었어요. 민서 선생님, 서진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던 그날, 저는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새로운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길 기대했어요. 저의 여정은 단순한 새로운 나라로의 여행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우정의 다리를 놓는 기회가 되었어요. 드디어 국제 페스티벌 당일이 되었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새 친구들로부터 이 행사가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자기 문화를 나누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페스티벌 장소를 걸어 다니다 보니 나무에 걸린 다채로운 현수막과 예술, 음악, 음식이 전시된 텐트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구석구석이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 보게 된 얼굴 중 한 분은 브라질에서 온 활기차고 친절한 학생 리카르도 선생님이셨어요. 리카르도 선생님은 독일의 훔볼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계셨어요.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리카르도 선생님께서는 페스티벌 준비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이 행사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믿으셨어요. 저는 리카르도 선생님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정과 모든 학생들이 자기 유산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결심에 깊이 감탄했어요. 리카르도 선생님의 부스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특별한 전시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이미지, 전통 음악, 그리고 두 나라의 음식 샘플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친구 다니엘 선생님이 아직도 옛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다니엘 선생님은 한때 스페인의 고대 전통이 한국의 현대적 측면보다 훨씬 깊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선생님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맴돌자 그분이 리카르도 선생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할지 궁금해졌어요. 얼마 후 저는 다니엘 선생님과 다른 스페인 친구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근처에서 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페스티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니엘 선생님께서는
스페인 유산이 매우 강력하며 한국은 스페인의 깊은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에는 제가 지난 며칠간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옛 신념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오래된 생각들이 페스티벌 중에 갈등을 불러일으킬까 조금 걱정되었어요. 바로 그때 한지우 선생님께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앞으로 나서셨어요. 한지우 선생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자기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한국의 예술, 역사, 전통이 열정과 창의력으로 쌓아 올려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며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쳤다는 간단한 예시들을 들어주셨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은 우리에게 차이를 축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주셨어요. 이어 리카르도 선생님께서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문화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발표를 준비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스페인 문화도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도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고 하셨어요. 리카르도 선생님의 발표는 밝은 사진, 경쾌한 음악,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의 맛있는 음식 샘플로 가득했어요. 선생님의 눈빛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이 페스티벌이 진정한 단합의 축제임을 믿게 해주셨어요. 하루 종일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의 분위기는 서서히 누그러졌어요. 저는 다니엘 선생님과 그 친구들이 리카르도 선생님과 한지우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다니엘 선생님께서 한국에는 이렇게 창의적인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우리의 오래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다양한 전시를 둘러보고 전 세계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전통 한국 공예에 대해 배우고 다니엘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몇 가지 스페인 요리도 직접 시도해 보았어요. 모든 대화가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와 같았어요. 저는 이 페스티벌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페스티벌 조명이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국제 페스티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여기서 쌓은 우정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어요. 다니엘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인정하셨고 그분의 눈빛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날은 웃음과 배움 그리고 이해의 하루였고 오래된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는 날이었어요. 밤에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페스티벌은 단순히 문화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존중, 호기심, 단합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을 알았어요. 끝난 후 저는 잠시 조용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았어요. 호텔방의 작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었는지를 떠올렸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단순히 프랑스 문화를 베낀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 고유한 문화만큼 특별할 수 없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보았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고 반짝이는 현대도시들을 기억했고 옛 궁궐들의 돌담과 다채로운 지붕에서 오래전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가 속삭여지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분주하고 화려한 시장에서 과일, 옷,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던 순간들도 기억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미소와 포근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신 친절한 사람들도 잊을 수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꺼이 나누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모든 문화가 각자 독특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 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아름다운 퍼즐의 각 조각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각 조각은 고유하며 모든 조각이 모여야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법이에요. 문화를 비교하면 서로의 다름을 축하하고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고 확신했었지만
이제는 제 옛 생각이 제가 여기서 발견한 광대한 아름다움과 창의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았음을 깨달았어요. 한지우 선생님께서 제게 인내심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나눠주신 것, 다니엘 선생님께서 자신의 오랜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리카르도 선생님의 열정 덕분에 문화들이 서로 어우러져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정말 감사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럽고 열리게 되었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맛보고 심지어 그들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지도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예술과 역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에너지, 미래에 대한 약속이 한데 어우러져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파리와 전 세계의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따뜻한 마음과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페스티벌, 군침 도는 음식,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운 믿을 수 없는 역사를 나누고 있어요. 뛰어노는 공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옛 궁궐을 거닐며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상상했던 기억 등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배우겠다고요. 이제는 프랑스, 스페인, 한국, 브라질 등 어느 나라든 각자 고유한 예술과 역사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차이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차이를 축하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매일 밤 일기를 덮을 때마다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배운 교훈들, 맺은 우정들, 그리고 제 마음을 존경으로 가득 채워준 놀라운 경험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자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새롭게 얻은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이 여정은 저를 변화시켰고, 저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